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국내 국방 안보 소식을 가지고 데일리 디펜스를 꾸며봤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 장관인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 현 국방부 장관의 이 인식,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질까지 아주 문제가 많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국방을 맡겨놓으면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을 하랬더니 하라는 국방은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는 장관, 이런 사람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죠. 바로 군인의 정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그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의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 말 우리 정말 참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고, 저도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실에 리순 감옥에서 직접 사온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 액자를 지금 걸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미국 대선 직후, 그러니까 대통령 이 취임식 하기 직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엄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설설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의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마크 밀리 합참 의장에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통제권 그리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라 라고 하는 전화를 했어요. 그때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뭐라고 했냐? 바꾸어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었으면, 야, 나 지금 합참의장 지금 맡았는데 이 합참의장을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후임 대통령 입장에서 나를 전임 대통령 사람으로 생각할 테고, 그럼 이 후임 대통령 취임하면 곧 이번 봄 인사에서 나를 그냥 제대시켜버리겠네. 야, 그럼 나 지금 이 권력 이제 3개월이면 끝인가? 야, 하고 이제 한숨 푹푹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새 정권의 최고 실력자가 전화가 와서 내 부탁 좀 들어줘 라고 하면 우리 합참의장 중에서는 이게 무슨 갑자기 내려온 동아줄이냐 생각하고 그 동아줄을 불끈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상상가지 않습니까? 저는 합참의장들 얼굴이 쫙 떠오르는데 그 중에 몇 명은 분명히 이런 상황 되면 동아줄 잡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마크 밀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앞에서 감히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나는 40년 동안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진짜로 충성을 했던 사람이야. 너처럼 선출직이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너희 그 표독스럽게 갈라진 입술, 그 주둥이 조심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군인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가치와 이상을 구현해야 한다. 군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지킨다. 헌법적 절차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전통과 가치, 맹세에 어긋나며 불법이다. 우리는 헌법을 집행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정오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총사령관이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반역이다. 너 주둥이 조심해. 표독스럽게 갈라진 그 주둥이 조심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군인 아닙니까? 이 자세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뭐 우리가 후진국은 아니지만 리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리더 국가가 아닌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탐하죠. 그 역사들이 있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3명의 국방장관이 임명이 되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장관이 되었고, 둘째, 전경두 공군참모총장이었던 사람이 합참의장을 하고 이제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서욱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사람이 합참의장 뭐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장관이 되었죠. 육해공 이제 골고루 했는데, 송영무 장관하고 이들은 좀 다르다고 봐요. 송영무는 전역하고 한참 지나서 또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공천 신청도 하고 정치 활동을 했죠. 그래서 송영무는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전경두와 서욱은 어제까지만 해도 군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동아줄이 내려와서 장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했던 거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경두 장관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이 사람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하고 얼마나 다른 행동을 했는가를 제가 실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크 밀리는 누가 봐도 지금 이제 대통령 일주일 있으면 끝나는데 그래도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정경두는 이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는 그 시점에 2016년 이 시점에 15년, 16년 이 시점에 이제 그 공군참모총장이었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저는 어쩌면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국회의원이 당시 국방위원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이었고 그때 사드 논란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었죠. 그때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군 입장에서는 미국의 사드를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방공을 철저히 해야 우리 국익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방공은 공군참모총장과 직결돼 자기 임무가 방공이니까 대한민국의 방공부대가 다 공군참모총장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문재인 국방위원이 유도신문을 합니다. 물론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었을 수도 있죠. 뭐라고 문재인 당시 의원이 이야기를 하냐. 사드의 효용성에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효용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재인 당시 국방위원이 그러면 효용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도입을 하는 것이 좀 성급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네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크 밀리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시 문재인 의원의 눈에 들어서 야, 저 사람 괜찮네.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집안하고 뭐 설이 있다 뭐 그런 설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권 바뀐 후에 바로 합참의장 되고 장관까지 갔다. 마크 밀리하고 너무 다르죠.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일주일 후에 옷을 벗더라도 그때까지 나의 총사령관 대통령이야. 저 사람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나의 사령관 대통령이야. 이 군인으로서 나는 총사령관의 명령을 들으라고 그 헌법에 나와 있어. 난 헌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죠. 선배들 다 제끼고 육군참모총장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된 서욱 장군. 그러다가 또 정말 합참의장 또는 뭐 야인 생활하지 않고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젊디 젊은 나이에서 바로 국방부 장관이 된 벼락 출세한 서욱 장군. 이제는 장관. 이 사람은 한술 더 뜨죠. 저는 정경두가 그동안 뭐 역대급 최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서욱은 더 합니다. 왜? 젊으니까 앞으로 가고 싶은 자리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하겠다. 남북 군사합의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둘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자 이들이 얼마나 이 정경두는 이제 끝났으니까 놔두고 서욱 이 현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 또 무지한 발언 그리고 거짓으로 점철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7일 날 국방부 출입 기자단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쏟아냅니다. 기자단들이 묻습니다. 핵잠수함 어떻게 할 건가요? 문재인 정부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국가 전략 무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그릇됐었죠. 예하 부대에서 근무할 때는 그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재정 상태도 고려하고 기술력도 봐야 한다. 통합적으로 봐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안 하겠단 말이죠. 자,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할 때 저도 사실 뭐 거기에 속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항공모함, 핵잠수함 2개 반드시 하겠다 라고 하는 선거 공약을 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뭐 저 굉장히 덤핑을 했는데 이 연구 영역을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행운을 잡아서 이 그 해군에서 발주한 핵잠수함 연구 용역 수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석윤열 교수님을 초빙해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재정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모함 8조 원 들여서 항공모함 하겠다고 하는데 원자력 잠수함 재정이 안 된다고요? 됩니다. 8조 원 안 듭니다. 그리고 기술 석윤일 교수님 주장에 따르면 기술 돼요. 그럼 뭐가 안 되냐? 미국과 풀어야 할 그 국제정치적 문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한미 관계에서 그게 될 수가 없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낼 자신이 없는 것이죠. 자신보다도 하고 싶지도 않죠. 왜? 그거 하려면 미국에게 숙여야 되는데. 중국에게 숙여야 되는데 어디 미국에게 숙이고 싶겠습니까? 중국과 북한을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천지로 지금 있을 텐데 어디 꼴보기 싫은 미국 놈에게 숙이겠습니까?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하는 것을 재정 상태도 안 좋고 기술도 안 되어서 못한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재정되지요. 8조 원 항공모함 한다는데 왜 안 됩니까? 자, 그러면서 항공모함 이야기를 또 물어봅니다. 국회에서도 경항모 관련 세미나를 통해 공감대 형성 위한 의견을 구하긴 했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더라. 미래 발전 추세와 미래 전장 환경, 합동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작전 성능을 보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자, 국회에서도 세미나를 막 했어요.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반대가 나오죠. 머리가 정상이라면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 생각이 다르더라 이 말이 이제 반대를 엄청나게 하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작전 성능을 보면 타당성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8조 원 들여서 북한의 지하시설, 갱도시설도 파괴할 수 없는 이 F-35 20대 그 20대를 전체를 다 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 이 경항모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8조 원 가지고 제가 하나 또 비교를 해볼게요. 벙커버스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전자전 제밍 일부 할 수 있고 정찰 능력까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 F-35A 운영 유지 비용도 싸고 이 F-35A 40대 더 사고 그리고 그 40대 더 사서 청주기지 지금 40대 있으니까 80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1조 원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40대를 더 사면 한 6조 원이면 삽니다. 지금 F-35 가격이 내려가지고 6조 원 들여서 F-35A 40대를 더 사서 80대의 비행단을 17 전투 비행단을 만들어주고 그럼 이 청주기지 너무 중요하죠. 1조 원 들여서 아이언돔 한 세트 600억에서 700억 합니다. 이거 뭐 완전히 도배를 해주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로 사서 패트리어트와 아이언돔으로 청주기지 완전히 그냥 도움으로 만들어서 북한의 방사포 아무리 쏴도 막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방어해주고 나머지 1조 원으로 미국에게 부탁해서 그라울러 전자전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뜯어보지 못하더라도 군산기지 가지고 와라. 우리 필요할 때 좀 쓰게. 호주가 미국의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임대를 했던 거 그와 비슷한 방법 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전자전기 딱 가지고 와가지고 확 재민 걸고 지금 있는 이 40대 F-35에 더해서 또 40대 더해서 80대 그냥 들어가고 하면은 북한 바로 끝이죠. 경항모 벙커버스터도 안 되는 갱도진지도 뚫을 수 없는 이게 작전 성능을 보면 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 한심한 국방부 장관. 식견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20대 F-35B 운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40대 F-35A 사고 완전히 그냥 방공무기로 도배해버리고 아이언돔 그 나머지 1조 원 가지고 나머지 1조 원으로 다시 전자전기 도입해서 그냥 광역 재밍하고 쫙 들어가가지고 한 방에 제압하는 이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자권 전환 뭐 지금 사활을 걸고 하죠. 정권 바뀌기 전에 대못 박으려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동맹 해체하려고 조건 대신 정권에 맞추는 이 전자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또 기자들이 묻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 하냐? 재임 기간 중에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 FOC 검증과 관련해 우리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미군은 조건을 갖춰서 해야 한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역시 협의해 나가고 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입을 이런 식으로 놀립니까? 우리는 이른 시일 내에 FOC 즉 완전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미국은 아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즉 우리 한국 스스로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안보 환경이 그렇게 조성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결정적인 상반된 주장이에요. 이걸 미세한 차이라고 말장난하고 이게 정치인이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게 미세한 차이입니까?
자, 그리고 대국민 기만과 허세를 하죠. 국방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무력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민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읍소해서 그 무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방장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국방장관의 임무입니까? 아니죠. 자, 북한과의 미사일 전력, 그리고 그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냐 없냐,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이제 물어보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북한보다 우세한 감시정찰, 타격,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험 발사까지 마친 북한의 미사일은 충분히 탐지, 요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8개 포대밖에 없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탄도미사일 날아오면 집중조사해서 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대응력이 태부족이에요. 기껏해야 한 발, 잘해야 두 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최대 수백 대까지 지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대구경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정 방사포 이런 것까지 지금 다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김정은이가 핵탄두를 장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무슨 수로 8개 포대에 있는 패트리어트 가지고 막겠다는 겁니까? 막을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철매, PIP 그거 지금 일부 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일부 몇 대 가지고 못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감시정찰 다 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미국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걸 합니까? 타격할 수 있습니까? 어느 자산으로 그걸 타격합니까? F-35B 사서 경항모 가지고 웃기는 소리죠. 어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사실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예산 좀 더 달라. 그거 하려면은 급하다 지금.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방장관의 임무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또 거짓말을 합니다. 참 황당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자존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그리고 자신의 명예심도 없는 이런 장관인 것 같아요. 자, 작년 10월 21일인데요. 당시 중국이 6.25 전쟁 종전 즈음해서 항미 원조 전쟁 언급하면서 그게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었어요. 이제 당시 웨이팡어 중국 국방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중국이 항미 원조 전쟁에서 침략자에 맞서 참전했고 정의의 승리를 거뒀다. 항미 원조 전쟁이 뭐냐? 6.25 전쟁입니다.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주는 전쟁.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조선을 도와준다. 해서 항미 원조 전쟁을 이야기해요. 우린 그걸 6.25 전쟁이라고 하고. 그때 침략자에 맞서 싸웠다. 그 침략자가 누구냐? 한국군과 미군입니다. 우리가 침략했습니까? 미국이 침략자입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정의의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불의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방장관 자신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싸웠던 그 3년간의 전쟁 그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서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국방장관으로서 또 군인 출신으로서의 명예심 아닙니까? 한 나라를 세계 랭킹 10위권의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수장으로서의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웨이팡하고 통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런 항의는 1년 방구도 하지 않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라고 한심한 소리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 24일 날 중앙일보가 우리 국방부의 얄팍한 꼼수, 거짓말을 또 이렇게 탁 나열했어요. 1월 24일 서욱 국방장관과 미국의 새로 이제 임명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와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t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나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중국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통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게 이제 룰에 기반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뭐냐? 바로 남중국해 이야기예요. 남중국해 중국이 국제질서 룰 위반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산호초에다가 자신들 콘크리트 박아가지고 우리 영토다
라고 선언하고 그 주의를 영해로 선언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룰을 어기고 있죠. 그 말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핵을 가지고 확장 억제해 주겠다. 핵 우산을 씌워주겠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다 빼고 그냥 한반도 평화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한국이 발표한 내용, 미국이 발표한 내용을 전부 다 딱 까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한 겁니다. 미국이 발표한 원문에 보니까 중국 관련한 내용, 북한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다 삭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욱 국방부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의 민낯이에요. 중국, 북한 그러면 납작업 때려서 벌벌 떠납니다. 왜? 자신을 더 위로 끌어올려줄 사람의 성향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결정적으로 거짓말을 또 합니다. 거짓말은 용서해서는 안 되죠. 거짓말을 합니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한미군 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거 중국하고는 관계없다. 오직 북한이다 이거는. 그거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1월 5일 날 화상회담에서 이야기했다. 라고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에이브람스 장관이 했던 기사 그 내용 원문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문을 달았습니다. 당시 에이브람스 장관이 했던 말 원문이에요. 나는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관점에서 보면 미 연방법 제10조에 의거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 나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대중국 전략과 연계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미한 상호방위조약 요구사안을 맞추는 데 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의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에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서 주한미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목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미한연합 또는 동맹작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 주 임무는 미한연합에서 동맹작전, 즉 북한 관련한 그건데 그러나 유사시 인도태평양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서 주한미군 배제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대중국 전략과 연계해서 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서욱은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한미군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무식하고 능력 없는 거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말장이는 용서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적장과 군사를 상의하겠다. 아니, 한미연합 훈련하고 싶으면 지금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이 한미연합 훈련 해야 되겠다. 미국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기사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 이 한미연합 훈련은 지금 이제 그냥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컴퓨터 게임처럼 변하고 있다. 왜? 실제 훈련 안 하니까 무슨 게임으로만 뗐다 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안보 상황이 요구되면은 동맹과 협의해서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저하고 상의합니까? 우리 훈련해도 되겠습니까? 당신들하고 전쟁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좀 하고 싶은데 안 하니까 막 국민들이 야단치고 하는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게 국방수장의 할 자세입니까 이게? 한미연합 훈련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북측의 우려가 있고 2018년 9.19 군사합의 때 남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했으니 대화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부터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해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역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군사공동위 등을 위한 군사회담, 장성급 회담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가지고 한미연합 훈련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하겠다 이거예요. 미친 자 아닙니까? 와, 정말 기가 차죠. 동맹과 협의를 해야죠. 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근데 필요 없습니까? 동맹은 지금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냥 뭐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 타고 수행원들하고 미국 가면 될 것을 굳이 이 비싼 운영비 비싼 이 공중급유기를 전용기로 해가지고 폼 잡으려고 워싱턴 갔다 오고 이런 허세 부리면서 윗사람 눈치나 보고 소신은 전혀 없고 능력도 없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자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서욱 장관 그만두세요. 앞으로 서욱 장관
저한테 이렇게 공격받지 않으려면은 정책 잘 펼치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지켜보면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잘 지켜보고 제가 따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